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우 MLB 전당. 지난주에 저희가 라이브로 이렇게 21세기 팀을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1세기하고 함께하면서 여러분께 지금 좋은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뭐 1,800분 이상이 찾아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번 주는 제 개인 스케줄상 아쉽게도 라이브는 못합니다만은 녹화로 남은 주제 3가지가 남아 있거든요. 역시 이혜영 위원과 이창섭 위원과 다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의견 많이 또 남겨주시고요. 자 일단 이제 이 5번째 주제가 되겠죠. 지난 이제 2편이니까 그렇죠. 5번째 주제인데 이번 FA 시장에 가장 뜨거울 수밖에 없는 선수 후안 소토 선수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FA 로이드를 제대로 그렇죠. 했죠. 근데 네. 원래 뭐 잘 했던 그렇죠. 선수니까 맞아요. 딱히 맞아요. 뭐 FA 로이드보다는 이제 양키스에서도 잘 뛸 수 있다. 뭐 그래도 41홈런이 커리어 하이 그쵸. 기만이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올스타도 선정이 됐고 월드 시리즈에서 또 뿐만 아니라 포스트 시즌 전체적으로도 활약이 맞아요, 굉장히 좋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도 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후안 소토가 지금 뭐 얼마를 받는다 이런 얘기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냥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꾸준하다. 이 선수는 슬럼프 있던 시즌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2번째는 26살밖에 네. 되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크죠. 예. 속된말로 나이가 깡패라는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소토가 그 네. 케이스죠. 네, 그 미국의 그 MLB 전문 이제 칼럼니스트고 또 이제 분석가죠. 존 헤이먼 씨는 15년에 6억 달러를 자기는 15년? 본다. 왜냐면 이 선수는 10년으로 만족 못한다. 음. 당연히 그러다 보면 15년은 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근데 오타니의 수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오타니 다음에라는 게 이 선수가 오타니를 넘어설 수 없는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현지에서는 여러 케이스 네. 시나리오들을 많이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네. 5억 달러면 몇 년, 몇 6억 년. 달러면 몇 년, 어. 심지어 7억 달러면은 몇 년 계약, 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네. 많이 짜고 있는데 뭐 네. 7억 달러면은 뭐 15년 계약.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지금 식으로. 나이가 젊어서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그렇게 가능한 가능한 거죠. 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 네. 아니, 저는 이 선수가 올해 좀 놀랐던 부분은 일단 양키스가 이제 굉장히 좀 선수들한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키 프레셔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팀인데 네. 이제 뭘 어디서 뛰어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선수. 그게 뭐 양키스라든지 뭐 다저스라든지 뭐 샌디에고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선수는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굉장히 좀 클러치 능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올해는 진짜. 예, 그 임팩트가 뭐 하이 레버리지, 득점권 뭐 이런 것들 다 찾아봐도 다 성적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 이 얘기가 와닿더라고요. 아까 이제 나이가 깡패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딱 와닿는 게 뭐냐면은 이 선수가 26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FA 시장에 나오는 선수의 평균 연령이 29에서 31살 사이가 그렇죠. 제일 많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선수보다 3년 4년을 더 전성기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확 와닿거든요. 이창섭 위원 같은 경우에 내가 단장, 우리 이제 이런 가정을 또 하잖아요. 네. 몇 년에 얼마 본인이 단장이면. 아 근데 네. 저는 사실 네. 15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과하다. 네. 과하다. 스탠튼 보면 물론 스탠튼은 나이가 네, 더 많은 상태에서 예, 계약하긴 근데 했지만 물론 이제 소토는 스탠튼처럼 이제 파워 원투는 아닌데 성관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나이가 들더라도 출루를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유형이긴 한데 출루를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그 정도로 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그런 장기 계약을 한번 맺어버리면 구단에 이제 자금 흐름이 막혀버리는 운용이 경우가 많잖아요. 예, 쉽지가 않잖아. 그리고 나는 소토는 지불률 안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팀의 어떤 배려를 하는 식으로 나는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에이전트가 또 몰았으니까. 예. 그래서 맥시멈이 10년일 것 같아요. 10년. 예. 저는 예. 그래도 5-6억 계약이 5-6억 달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받으려면은 결국에는 10년 계약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뭐 12년, 쪼개야 13년 되니까. 계약까지 예. 가야 된다라고 보고 저는 13년에 6억 정도를 이제 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거 가는구나. 네, 디퍼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6억 달러를 받으려면 한 13년 정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소토가 어디서 뛰고 싶어하는지 궁금해. 네. 그러니까 네. 전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당연히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끝나자마자 난 오픈돼 있다. 뭐 서른 개 팀 뭐 다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알죠. 본인을 데려갈 정도 되려면은 팀들이 그렇게 한정적이니까 맞습니다. 네, 알고 네. 있는데 이런 거 같아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물론 소토가 그들보다 젊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미겔 카브레라, 알버트 푸얼스,
또 말씀하셨던 뭐 그런 이제 10년 이상 뭐 스탠튼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그걸 다 뽑아먹은 팀은 없어요. 없죠. 그 팀들이 그걸 모르냐?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계약을 줘야지 데려올 수 있으니까 정말 할 수 없이 마지막에 몇 년은 그냥 날린다고 생각하자. 그 정말 전성기 뛰는 동안만 그거라도 뽑자. 예를 들어서 15년 받는다? 그럼 이 선수는 젊으니까 10년은 괜찮을 거야. 30대 중반까지 그쵸, 그래도 그쵸. 네. 가지 않겠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비싼 계약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그 워싱턴 거절한 게 14년에 4억 4천인가 그렇죠. 그 정도 됐었죠. 당연히 뭐 그거 이상은 될 거고 저는 6억 달러 전후는 충분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기간도 저는 최소한 13년 이상은 원할 거다. 네. 저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네. 30대가 되기 전에 옵트아웃을 한번 할 수 있을 아유, 것이다. 그거 해야 돼. 옵트아웃은 그거 줘야 돼. 저는 예. 옵트아웃은 아마 이걸로 장난을 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경우는 3년 4년 뒤부터 그렇죠. 매년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제가 그 바비 주니어가 10년 11년 계약인가 10년 계약했잖아요. 그쵸, 네. 했는데 이 선수가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4년 차부터였나요? 매년 옵트아웃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좀 대세잖아요. 유행이죠. 네. 예. 예, 할 수 있고 계약 끝까지 왔다가 마지막 해만 없어요. 옵트아웃 조항이. 그러니까 그런 계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게 얼마나 빨리 몇 년 동안 들어가지 몇 번의 옵트아웃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봐요. 보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미겔 카브레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더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마치 이거잖아요. 게리 콜 선수도 올해 옵트아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옵트아웃인데 뭐 지금부터 행사 안 할 거로 보여지는데 이 선수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옵트아웃 조건이. 그러면 이제 그때 근데 이 선수 나이가 들어가니까 본인이 굳이 그렇게 할 건가 생각하겠지만 소토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6억 달러 선수가 진짜 네. 물론 오타니가 7억 달러를 따내긴 했는데 네. 투타 경험이기 때문에 또 오타니라는 그 어떤 스타트 상징성이 또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게 홍보 효과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7억 달러가 가능했던 건데 소토가 6억 달러.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네. 6억 달러를 챙길 수 있는 선수가 나올 줄을 몰랐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한 선수에게 편중되는 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계약 구조가. 그렇죠. 저는 그리고 올 시즌 소토가 커리어 시즌을 보냈는데 에런 저지의 존재가 확실히 큰 영향을 그쵸. 줬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건 100%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완 소토가 다른 팀에 갔을 때 과연 올 시즌만큼의 우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하죠. 네, 그렇다면은 6억 달러 계약만큼의 활약을 꾸준히 할 수 있냐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네. 다른 팀에서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일단 뭐 계약의 규모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영순위는 다 양키스에 그냥 남을 것이다. 양키스도 소토의 효과를 보고 또 저지를 보호해줄 선수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토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역시 매츠. 매치도 뭐 돈 싸움에 있어가지고 절대 압도적이죠, 뭐. 예, 물릴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쪽은 이제 알론소를 잡을 것인지. 제가 그것도 거의 한 달 됐군요. 매치 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반반이라 그랬어요. 확률이 반반이다.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알론소가 데뷔할 때부터 자기가 팀의 리더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별로 안 먹혔어요. 선수들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론소를 잡을지 말지 지금 이제 약간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뭐 매치도 뭐 미쳐가지고 코엔 구단주가 쓰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매치를 꼽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또 의외로 꼽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가 이것저것 다 놓쳤는데 소토는 데려올 것이다. 근데 저는 네. 이제 이 선수의 또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이 증명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뭔가- 샌디에고에서 마차도랑 같이 그러니까 뭔가 뛰고, 이 선수를 중심으로 팀이 이끌어간다는 거는 워싱턴 시절 뭐 딱 그때 이제 2019 딱 그쯤인데 그때도 뭐 막내였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랜돈이 그때는 네. 리더였고. 근데 이제 그 베테랑이 이후에도 뭔가 그 이 선수 위에 있는 리더가 있었던 느낌이거든요. 뭐 올해도 저지가 있었고. 네네네. 근데 매치에 가더라도 뭐 린도가 분명히 이제 소토보다는 위일 것이고 팀 내 입지 자체는. 네네.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이 선수가 그러면 이제 왕이어야 되는데 네. 이 선수가 왕이 됐을 때 팀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난 그게 좀 약간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저도 샌프란시스코 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네. 생각을 해요. 뭐 홈런 타자에게 불리한 구장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또 이제 이제 와가지고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그거 할 거는 어차피 대형 계약을 10년 이상을 줘야 되고 줘야 되죠. 또 엄청난 돈을 줘야 된다는 거는 틀림없이 저는 베리 본즈 얘기를 꺼낼 거예요. 그러니까 야너 베리 본즈가 90년대 초반에 최고 계약 맺고 와서 네. 진짜 그거 하지 않았냐? 너 너는 여기서 스플래시 홈런 엄청 칠 수 네, 있어. 네. 이러면서 너가 이제 우리에서 10년 동안 우리 상징이 되는 거야. 베리 본즈를 이제 네가 앞설 수가 있어. 이런 쪽으로 꼬드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돈을 떠나서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꼽히는 팀이 좀 생각보다 강하게 자꾸 언급이 되더라고요. 토론토입니다. 아, 네. 토론토가 라스트 댄스다. 네. 네. 반등해야 돼. 게레로 게레로 네. 주니어 이제 보비시의 올해 부상 때문에 폭망했지만은 오, 괜찮아.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해야 된다. 사실 토론토도 이번 시즌에 네. 오프 시즌에 투자를 거의 안 하면서 팬들을 정말 많이 그렇죠. 실망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실망스러운 팀에 네. 뺀 팀이 토론토야 사실. 네. 네.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불만을 좀 달랠 선수로 확실한 그치, 카드가 그치. 후안 소토고 그렇죠. 오타니를 원래 토론토도 굉장히 푸시를 많이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만큼 맞아요. 자금력은 있다라고 네. 봤을 때 그, 충분히 네. 토론토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토론토가 이제 우타자 일색이다 보니까 네. 중심 타선은 그러니까 근데 자타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지난 겨울에 벨린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벨린저도 이제 뭐 합이 좀 안 맞았었고. 맞아요. 근데 소토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윗급의 선수다 보니까 파괴력은 토론토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토론토가 사실은 이제 뭐 지난 겨울부터 게레로 주니어 트레이드설, 보비시의 트레이드설 시즌 중에도 계속 있었어요. 네, 물론 그렇죠. 이제 보비시는 부상 때문에 이제 사그라들었고 오죽하면 게레로 주니어가 뉴욕 원정 왔을 때 기자들이 막 질문했잖아요. 막 그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트레이드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게 뭐 카드가 정말 안 맞았는지 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토론토가 겨울에 이 선수를 판다. 그러면 이제 팀을 리빌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말씀드린 것 돈을 쓸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정말 아까 말씀 라스트 댄스를 써야 된다. 이 선수를 있을 때 정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토론토 얘기가 야 언급되는 것 근데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단년 계약을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토론토는 이제 소토가 있는 이상 계속 컨텐더의 입지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또 라스트 댄스 하기가 애매해지는 그치. 상황이 될수 그러면 이제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승까지 가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팀을 이제 완전히 그 뒤 생각 안 하고 게레로 주니어, 보비시 계약 안 주는 거죠. 아 근데 소토랑 네. 게레로 한번 멋있긴 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 얘기 되게 흥미롭지 네. 않겠습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리고 현지에서 워싱턴 얘기도 네. 워싱턴 복귀 얘기도 맞아요. 나오고 잠깐 있더라고요. 나왔어요. 워싱턴 돈 쓸 수 있죠, 이제 그래도.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네. 후안 소토의 친정 팀이기도 하고 네. 이제 러너 구단주가 숨겨진 또 부자거든요. 부호지, 정말 부호. 많은, 대부호야, 대부. 이제 워싱턴 구단주이기 때문에 워싱턴도 지금 젊은 선수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리더가 또 필요하고 그치. 네. 그런 면에서 후안 소토를 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또 나옵니다. 이제 어쨌든 소토는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워싱턴은 이제 어쨌든 뭐 친정팀이고 또 본인이 편하게 뛸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워싱턴도 좀 복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저스도 어쨌든 이제 뭐 보긴 다저스에겐 하더라고요. 당연히 네. 나오죠. 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죠. 오타니가 뭐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300만 달러 받는데요. 후안 소토 네. 충분히 데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야, 근데 그 규모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때 그 오타니의 그런 디퍼드 머니 계약 그걸 봤을 때 전 이제 심하게 표현해서 이건 후대에 똥을 싸는 거다.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타니 그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디퍼드 머니가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안 줄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 되면은 더 가치가 높아지는 돈이고요. 예, 그렇게 되니까 뭐 지금 뭐 나중에 뭐 이게 실질적으로 10년 뒤에 이게 뭐 그의 계약 가치는 뭐 4억 뭐 6천만 달러인가 이 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더 큰 돈을 받기 때문에 뭐 어쨌든 상관은 없다고 봐요.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소토까지 이렇게 묻게 되면은 저는 근데 이게 다저스의 우선은 지금 선발진 보강이 아닌가. 저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번 흘려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네. 다른 팀이 데려가더라도 뭔가 네. 높여야 되거든. 그치. 그냥 데려가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저스가 우승까지 했고 이런 상황에서 소토 만약에 데려간다. 이건 진정한 악의 주국 나오는 거죠. 네, 진정한 악의 주국 나오는 거예요. 뭐 소토도 다저스가 일단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우승하고 싶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선수들은 면에서는 뭐 뭐 충분히 다저스도 생각을 해볼 만한데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6억 달러까지는 못 받고 근데 갈 그게 가능성이 있어. 높거든요. 그러니까 소토는 네. 우승을 하고 싶은데 사실 2019 때 랜던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우승은 본인이 관계가 이제 있잖아요. 가는데 네.
이제 본인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우승을 한 팀이었었고 근데 다이아스에서 우승을 하잖아? 그거는 소토가 전혀,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게 돼. 근데 그럼. 내가 이 정도 돈 받는데 뭔가 조연에 그치면 소토도 자존심이 있는데 좀 그거는 좀 약간 꺼려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제 소토는 저는 이제 좀 본인이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으면 포기해야 될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거든요. 물론 이제 엑스콘 팀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당연히 제일 높겠죠. 소토 하지만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어쨌든 2019년에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었다고 해도 폭망한 것도 아니었고 잘했죠. 이미 우승 네. 경험이 있는 잘했죠.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우승을 바라보면서 여기를 가야 된다. 좀 그런 저는 절실함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돈을 보고 가겠습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는 물론 돈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올해 뭐 굳이 데려간다면은 올해 젊은 유망주들을 이제 자꾸 데뷔를 시키면서 소토로 가서 중심으로 그 만들자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루 될 건 아니니까 저는 워싱턴으로 간다면은 타 구단 흔히 얘기하는 우승권에 있는 구단보다는 더 많은 돈을 그렇죠. 당연히 줘야지 움직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네. 돈을 줄 수 있는 팀들은 사실 이제 컨텐츠에서 멀어져 있는 팀들이고 오히려. 근데 아까 이제 선배 말씀대로 네.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팀들은 이제 소토급을 잡을 수 있는 팀들은 제한되어 맞아요. 있다 극히 보니까 제한적이죠. 그게 이제 경쟁이 누구랑 어떻게 이게 첫 제시를 누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인이지 결국에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 코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에인이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금액이 몇억 달러냐가 중요한 거죠. 네. 여기에 다크호스로 저는 꼽을 수 있는 팀이 디트로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구단주가 세상을 때는 그 아들이 맡고 있으면서 그렇죠. 네. 물론 뭐 돈을 안 쓰는 구단은 아닌데 지금까지는 사실 큰 돈 쓴 계약에 성공 못 거뒀잖아요. 크게 성공을 못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가능성을 보여줬고 젊은 선수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고 우리가 그럼 조금 더 보강하면 된다. 그러면 충분하죠. 소토가 만약에 와서 중심 타선에 딱 박혀 있다. 와 훌륭하죠. 와, 네. 그러면은 디트로이트의 가치가 갑자기 확 그렇죠.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일단 뭐 예, 그래서 뭐 제2의 미겔 디트로이트도- 카브레라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 예전 구단주의 아들이 생각 바꿔서 한번 질러보자.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전 디트로이트도 좀 다크호스로서 주목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팀에 가서 뛰기를 원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워싱턴이나 디트로이트 같이 젊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팀에 가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네.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바이스한테 그 정도 돈 주는 팀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디트로이트는 바이스가 너무 폭망해서 그렇지 네. 갈 때는 그것도 바이스는 네. 이 그 정도로 정도까지 될 디트로이트가 거라고. 투자 의지를 보여준 네, 팀이라는 네, 거죠. 네, 네. 네. 소토 마음먹으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디트로이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오. 있다는 얘기 나오고 또 하나 꼽히는 팀이 시애틀입니다. 시애틀도 시애틀. 지금 뭐 타선이 올해 너무 못해가지고 완전 망했죠. 올해 사실. 네. 뭐 진짜 거의 바닥을 게다가 훌리오 로드리게스 물론 후반부에 살아나면서 모습 보여줬는데 훌륭하고 소토. 그것도 그것도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붙이면은 사실은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올해 망한 순간 대안이 없잖아요. 없죠, 없죠. 대안이 없잖아요. 아무 대안이 없었어요. 근데 소토랑 붙여놓는다. 음. 와 이러면은 얘기 다를 수 있다. 예. 제이로도 진짜 훌륭한 선수고 제가 그럼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인데 그럼요. 네. 근데 너무 빨리 팀의 중심이 됐어요. 좀 그렇죠. 그런 게 이 선수의 있죠. 어깨를 네. 좀 가볍게 해줄 선수가 분명히 필요한데 소토는 최적임자죠 사실은.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소토를 데려가면은 이제 공격 쪽에서 많은 그게 좀 풀려나가.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네. 거기에 그 젊은 선발진은 메이저로치 정상급이죠. 최고죠, 최고. 그래서 네. 아마 올 시즌은 제가 볼 때는 타선의 보강에 엄청나게 시애틀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중간한 선수 데려가서 그거 하느니 차라리 크게 한번 써서 소토를 데려가서 분위기를 바꾸자. 근데 그러면 네. 이제 디포토가 얘기했던 팀의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와. 디포토가 바뀌어야죠. 그러면 지가 바뀌어야 돼. 제일 어려운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자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다가 네.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서비스도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사실 어디에 가도 다 잘 어울리는 선수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상만 해봤을 때도 되게 매력적이다. 이거는 진짜. 아니 그 흥미롭다. 타선도 상위 타선은 어디 갖다 놔도 그러니까요. 예. 전혀 그게 없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 때문에 소토가 참 매력적인 선수임에 틀림없고. 근데 저는 이제 이제 보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소토가 막노릇 하는 거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냐? 어느 정도급이냐는 거지 나는 이제 선수로서. 그러니까 뭐 보여주는 실력이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뛰어나고 뭐 최고가 한데 이제 그 선수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지려면은 이 주변의 동료들을 이끌고 가는 어떤 리더십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겸비가 되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진짜 그거는 지켜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쉽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 사실 자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없었고도 본인이 또 굳이 그렇게 하려고 네. 노력도 안 안 했어요. 했어요. 예. 예, 안 했는데 사실 이거 지금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베리 본즈가 왔을 때 이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선수가 진정한 리더냐? 아무도 진정한 리더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덩치가 크고 자기가 성적으로 뽑아내니까 그걸로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소토가 물론 뭐 베리 본즈처럼 이렇게 뭐 인간성이 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받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에 가면 만약에 훌리오 로드리게스다? 그럼 너 해. 나는 내 정도로, 왜냐면 지금 물론 본인이 뭐 트레이드 대성한 거지만은 그쪽은 에런 저지는 확실한 리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지 않아요. 저지 인정해주고 난 내 할 거 잘하고 이러면 된다. 이런 거니까 이 선수한테 만약 그런 짐까지 뭐 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트로이트나 워싱턴 같은 팀에 가면은 그 역할도 해줘야 되겠죠. 네. 근데 시애틀 같은 팀에 가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이미 해야 거기는 되나? 간판이 제이로드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리고 어쨌든 그 프랜차이즈 스타고 하지만 뭐 제이로드도 누가 후안 소토를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시애틀이 또 돈을 못 쓰는 팀도 아니니까 이것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궁금하다. 그죠? 그 시즌에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이건 제가 이제 보라스의 수법을 너무 알기 때문에 뭐 바로 끝나고 다다음 날에 벌써 8개 팀이 연락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말 전혀 안 믿거든요. 예. 아마 벌써 연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간 보고 있는 시간인데 뭐 전화 정도는 오겠지만은 뭐 지금 누가 여기서 바로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15년에 7억 달러 내겠다 그러면 그래? 뭐 이러겠지만 예, 그런 게 바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낀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라스가 이번에도 지난 결과 같이, 그러니까 보라스가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인정받았던 그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네. 이번에 정말 큰 코 다치게 되면 이 사람이 갑자기 푹 꼬꾸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토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겠지만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본인이 잘라주느냐.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토에 관심이 있을 만한 팀들은 저희가 한번 쭉 꼽아봤습니다만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근데 올해 진짜 잘했어요. 그럼요. 보라스에게 네. 자신감을 심어줘서 사실. 그렇죠. 예. 확실히 자존심을 그러니까, 보라스는데 그러니까 소토 때문에 이제 확 펼 수 있죠. 막말로 하면은 이 선수는 약을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럼요. 예. 약을 안 팔아도 약 안 쳐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칠것 같은데. 물론 거기 더 치려고 되게 그러겠죠. 칠 것 같은데. 더 치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오타니가 자기 선수였으면 그렇게 못했겠죠. 하지만 자기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가치는 오타니를 넘는다고 이제 약을 치겠죠. 그렇죠. LS를 예. 무조건이죠. 네, 분명 약을 칠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도 궁금하다. 어떻게 약식지도. 항상 좀 기상천외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온갖 얘기 다 해요. 온갖 얘기 다 해요. 이 선수의 이걸 봐라. 단 한 번도 다친 적도 없고 출루를 봐라. 오타니도 이 출루를 못 쫓아간다. 뭐 이러면서 뭐 이 선수 홈런 40개 늘 꾸준하게 10년 그렇죠, 동안 그렇죠. 칠 선수의 볼넷도 120개, 140개 매년 얻을 것이고 뭐 온갖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전드를 다 합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생활에도 문제 없었다. 그렇죠. 뭐 예.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선수는 진짜 빅마켓의 빅스타다. 이제 이런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진짜. 일단 무조건 예. 아직 정성이 오지 않았다. 그렇죠. 그치. 이게 피크 아니다. 정성이 오지 않았다. 무조건. 나는 그 생각 한번 소름이 돋는다. 진짜. 온갖 약을 다 칠 겁니다. 네. 근데 진짜 보라스 수법을 많이 보긴 했어요. 저희가. 뭔가 그래서- 어떤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이 선수가 몇 년짜리 얼마 정도의 규모를 할지 이번 뭐 겨우 내내. 근데 뭐 빨라야 12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뭐 저도 내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인터 미팅 전에 절대 안 할 거고. 예. 네, 어쨌든 뭐 보면서 어쨌든 소토 선수는 이번 겨울 스토브 시즌에 가장 뜨거운 뉴스를 전해줄 선수니까 저희가 꾸준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이 선수들 제가 딱 3명 꼽았죠, 선수 PD. 이 세 선수들이
미래를 MLB를 이끌어갈 슈퍼스타. 네. 라고 꼽은 첫 번째는 폴 스킨스입니다. 예. 특히나 최근에 투수 대형 유망주들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폴스킨스의 등장이 더욱더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네. 뭐 시즌 막판에도 뭐 꾸준히 5이닝 이상은 소화를 해주면서 네. 이제 잘 맞췄죠. 마지막 등판에서 에런 저지 삼진 잡은 게 멋졌어요. 그렇지. 예. 그리고 저는 이 선수는 이제 뭐 구위 강력한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네. 생각보다 제구도 괜찮았고 네, 또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이제 그 마운드에 싸우는 법을 알고 있는 그리고 스타성. 예, 올스타전 이제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거나 그런 것 없이 예, 뭐 잘 해왔던 투수라서 좀 더 기대가 되고 아프지 말아야죠. 그리고 저는 전체 1순위 지명자면은 뭔가 좀 자만할 법도 한데 마이너 시절부터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없었지. 예. 마이너에서 스프링클러 배워서 왔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새로운 구종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네. 마이너 코디네이터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또 같이 배우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 점도 확실히 이 선수가 멘탈적으로도 준비가 된 메이저리거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선수 오래 보면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은 나이나 경력 어쨌든 데뷔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데뷔한 선수인데 베테랑 같음을 좀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더 놀란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빠른 볼은 워낙 잘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지금 저는 커맨드 자체는 게리 콜 데뷔할 때보다 좋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네, 예. 훨씬 뛰어나요. 훨씬 더 뛰어나고 마운드에서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이런 모습에도 저 놀라기도 했고 두 번째에서는 이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빠른 볼과 스프링커 그거만 놀랐거든요. 처음에 그거 네, 봤을 때 네. 와 이거 마구구나. 음. 그래서 좀 던지다가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노출이 되고 좀 공략을 당하니까 그 다음엔 또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씩 있다가 이렇게 해보면 먹히다가 하나씩 이거 꺼내놓는 느낌 있잖아요. 야 처음에부터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있는 거 다 보여주려고 발버둥 칠 텐데 그렇죠. 이 선수는 마치 계획했다는 듯이 이것도 이제 좀 노출이 되는구나. 그럼 다른 구종을 또 비중을 높이면서 이런 거 보면서 이 선수는 정말 놀랐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이제 물론 탈삼진 능력이 좋은 투수도 네네네. 좋아하는데 이 선수 땅볼류도 좋아요. 그렇죠. 싱커 좋다 보니까. 네, 싱커 맞아요. 좋으니까. 네, 싱커 커맨드 좋다 보니까 땅볼류 잘하는데 네. 이게 딱 그 예전에 킹펠릭스나든지 아리에타 전성기 시절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자릿수 탈삼진 능력 가지고 있고 9이닝당 네. 그리고 땅볼 용도가 이제 50%가 넘는 네. 그런 투수인데 강력함과 안정성을 다 보유하고 있는 투수. 맞아요, 근데 맞아요. 신인이야, 루키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치. 네. 그래서 더 빠르게 앞서 있던 선배들 뭐 특히 이제 뭐 파워 투수의 계보라고 할 수 있죠. 게리 콜 선수라든가 그 앞에 이제 벌랜더 선수라든가 그렇죠. 뭐 시어저 선수라든가 이런 계보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보다 더 빠르게 자리를 잡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벌랜더도 데뷔해서 한 3년 차 이럴 때까지는 성적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냥 앞으로 성장하는 그냥 빠른 볼 유망주 이런 정도고요. 네, 셔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죠. 가도 있었지. 그렇죠. 디베스가 일단은 뭐 외면했는데 뭐. 게리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피츠버그에 현재 주어진 팀 전력 이런 성적을 봤을 때 이 선수는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는 듯한.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하고 난 상관없이 나는 내가 내공 던질래.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약간 더 성숙도가 더 좀 무르익은 듯한 좀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빠르게 스타덤에 오르겠구나. 이미 스타라고 볼 수 스타죠, 있죠. 네. 뭐 신인 내셔널리그 뭐 올스타전 선발 투수 나갔으면은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이거 그 정도까지 오버한다. 이거 너무 좀 너무 네. 이름값 끌라고 이거 진짜 띄우려고 그러니까. MLB 애쓴다 그랬는데 하는 거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래 너 충분한 가치가 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과거에 95년도에 노모 선수가 데뷔해서 올스타전 선발 투수했던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이 선수는 일본 프로 경험이 있는 선수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는 좀 뭔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 주면서 사이 영상 충분히 받겠죠 당연히. 네, 향후에 받겠죠. 네. 멀티로 받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멀티로 받을 것 같고 최소한 저는 두 번 네.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뭐 데뷔할 때부터 아프지 스트라스버그랑 않아요. 비교가 많이 됐잖아요. 아. 스트라스처럼 이제
아프지만 않는다면 저는 뭐 싸이 영상 수두룩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뭐 이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실 스트라스버그 이후에 그렇다 할 뭐 투수 유망주가 딱히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미를 제패했던 뭐 최고의 이 화제거리를 안겨준 투수 유망주가 요즘에 좀 전무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킨스가 그 갈증을 좀 이제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일단 류 선수는 뭐 아프지만 않으면 건강만 하면 이제 앞서 이제 송재우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싸이영은 멀티죠. 그렇죠. 멀티인데. 네. 이제 언제까지 피츠버그가 데리고 있을까? 네. 물론 피츠버그에게는 좀 약간 이게 나중에 좀 감당이 미안한 어렵겠죠. 말이긴 한데 네. 피츠버그가 담기에는 큰 그릇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제가 알기로는 피츠버그가 지금 역대 가장 많은 돈을 받고 계약한 선수가 레이놀즈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넣은 했죠. 거예요. 네. 그게 최초잖아요. 그게 최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수는 물론 이제 그 6년 뒤가 될 테니까 물론 그 전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피츠버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가 볼 때 이제 한 내년 정도에 야 우리랑 한 10년 계약하자 7, 8년에 해가지고 이제 바비 주니어처럼 근데 저는 안 받을 거로 보거든요 이 선수는. 저는 이 선수 네. FA 나올 때쯤 되면은 게리콜 계약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당연하죠. 넘지. 당연하죠. 네. 피츠버그는 도저히 못 잡고 사실 네. 지금 이쪽 나이에서 라이벌이 없는데 거의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뭐 피츠버그 잡으려면 최소한 2억 달러 이상은 그럼요. 이제 제시를 해야죠. 근데 리스크는 있다. 왜냐면 네. 워낙에 그런 생각 없을까? 이게 부상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니까. 풀타임직은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재뿌리는 얘기인데 아까 그 부상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뛰던 도일 알렉산더라는 투수가 있어요. 네. 이 선수 체형이랑 비슷해요. 또 코스형 기름까지 비슷한데 그 도일 알렉산더가 제가 왜 체형이 비슷하면 이 선수 이 지금 스킨스 있잖아 몸에서 나이 먹으면서 점점 이렇게 항아리 몸매로 이렇게. 근데 지금 스킨스가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벌렌다고 게르코라고 좀 몸매가 달라요. 약간 앞으로 향후에 나이 먹으면서 살이 붙으면은 이 항아리 몸매로 갈 수 있는. 그 나중에 도일 알렉산더 한번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선수가 약간 항아리 몸매거든요. 그 선수처럼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이도 어린 투수가 그래도 이 벌써 선수가 공군사관학교에서 네, 편입을 그치. 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때 또 자기 관리를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를 글쎄요. 했거든요. 글쎄요.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몸 관리 당연히 잘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악담인 거죠. 도일 알렉산더로 가면 안 돼. 그 선수 나쁜 투수였다는 게 아니라 스킨스하고 급이 좀 다른 투수였기 때문에. 근데 체형은 딱 본 순간, 이거 도일 알렉산더. 저는 왜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입니다. 스캔스 보니까 네. 또 잭슨 메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신인왕 누가 받을까요? 저는 근데 사실은 메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 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스킨스 이름값 때문에 임팩트가. 임팩트가 예. 워낙 커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스킨스가 시즌을 빨리 접은 게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9월에 안 뛰었으면은 네. 메릴이 맞지. 그렇죠. 메릴 또 8회 그 경기 후반에 보여준 임팩트가 셌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일단 그거 아시잖아요. 그 메이저리그 쪽에서는 비슷한 조건이면 야수 그렇죠, 쪽으로 그렇죠. 네. 많이 이걸 실어주잖아요. 실어주는 데다가 메릴이 이렇게 사실 뭐 개막전에 로스터에 들어간 것만 해도 그때 뉴스였었는데. 그럼요. 네. 또 중견수를 네.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비라든가 모든 걸 봐서 그냥 시즌 후반까지 슬럼프조차 없어요.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회 이후에 그 임팩트. 엄청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져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뭐 미국의 그런 취향을 떠나서 제가 투표권 있으면 저는 메릴한테 던질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시즌 내내. 딱 그 선배 말씀하신 미국 취향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에브리데이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러니까 그 야수를 선호하긴 한데 네. 지금은 띄워줘야 될 스타가 투수거든. 그렇죠. 그래서 폴 스킨스를 네. 더 이제 띄워줄 것 같다는 거지. 예.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이 세 명의 명단에 메릴을 제가 넣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스킨스 같은 건 달랐는데 올해 처음이고 첫 해였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내년에도 이 선수가 올해와 같은 또는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거를 좀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는 않지만 올해 어쨌든 정말 이 메릴 선수는 물론 저는 어쨌든 이 선수한 투표 본인은 스킨스 어떻게 스킨스가 저는 어떻게- 스킨스였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근데 스킨스 왜냐면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메릴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선수고 음. 저는 샌디에고 후반기에 치고 나오는 그 질주가 네. 잭슨 메릴이 많이 살렸다고 봐요. 경기 그럼요. 분위기를 맞아요. 많이 바꿔준 맞아요. 이제 선수였으니까. 근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메이저리그에서 완전히 그
아마추어 무대를 이제 평정을 하고 올라온 그 신인 루키 순수 루키가 이 정도로 좀 약간 잘해준 적은 오랜만이기 때문에 저는 스킨스의 그 리그 내 가치가 높지 않을까. 이 선수도 고졸. 아 그렇죠. 고졸 21 살이고. 생짜 네. 신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짜 빨리 신인. 올라왔고 또 네, 이제 네, 투수가 워낙에 또 이제 없다 네. 보니까 저는 이제 스킨스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긴 하더라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내년에 저 얼굴에는 여드름 다 없어집니다. 이제 관리 받아야죠. 아, 관리 받아야 받아야죠. 슈퍼스타 네. 됐으니까. 또 이제 워낙에 또 여자친구가 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신경 써주겠죠. 예, 어쨌든 뭐 스킨스 선수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꼽은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바로 먼 미래도 아닐 거예요. 메이저리그 선수 타릭 스쿠버. 현재이자 미래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아메리칸 리그 트리플 크라운 달성자고요. 네. 세일이 나왔으면 몰라. 그러면 아. 이게 전체적인 통합 트리플 크라운이야. 세일이 ERA에서 이제 0.0이 그 앞섰는데 0.0. 부상 때문에 못 나왔잖아. 맞아요. 나왔으면 모르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쿠버는 진짜 네. 압도적인 그런 시즌을 보냈었고 원래 뭐 지난해 후반 때부터 이제 복귀하고 난 다음에는 늘 최고였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뭐 지난해부터 가능성을 보였고 근데 이제 사실 디트로이트가 큰 기대를 걸었던 거는 사실 젊은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투수 유망주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케이시 스쿠버만 마이즈도 살아남았어요. 그렇고 리즈 올슨도 그렇고 맨매닝도 맨매닝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비슷한 나이 때 올라와서 디트로이트가 정말 우리 전성기를 만들 꿈꿨지만은 현재 살아남은 건 맞아요. 스쿠발이고 어쨌든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투수에 등극을 했어요. 뭐 체격 조건이라든가 뭐 구위라든가 또 올해는 또 갈수록 커맨드까지 좋아지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렇게 하이레그 킥하는 선수들이 재구가 안 좋은 경우가 꽤 많은데 스쿠버는 네. 뭐 재구도 지금 완벽하다 보니까 지금 투구 폼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부상 당하고 난 다음에 저 키킹도 조금 이제 조금은 부드럽게 내려왔죠.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글러브 위치도 얼굴에서 많이 떨어뜨렸고 이 팔이 이제 수평 각도로 만들어가지고 좀 팔에 무리가 가는 거를 이제 덜어냈는데 그게 이제 구속 많이 올라오면서 네, 그리고 네. 앞에 디딤발도 좀 세게 그치. 내주면서 맞아요. 구속도 이제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라이크를 이제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제구가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쿠발 선수처럼 이렇게 하이키킹하는 선수가 사실 현대야구에서 보기 많이 맞아요. 어렵거든요. 네. 전형적인 예전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구속도 더 좋아진 이유는 체중 이동에 대해서 투구 폼에게 변형을 맞습니다. 주면서 앞발을 강하게진다는 얘기는 내가 공을 던질 때 릴리즈 할 때 그만큼 힘을 다 쏟아부을 그렇죠. 수 있는 네. 부분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 스쿠발 선수가 어쨌든 그렇고 당분간 갈 것 같아요. 이 선수도 체인지업이 아마. 좋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신체 조건도 그렇고 지금 뭐 자완 선발 중에서는 뭐 최고의 구위 아닌가. 넘버원이죠. 예. 예. 뭐 그러니까 이 스쿠발 선수가 근데 지금 27이죠, 이 선수. 네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확 뜬 건 아닌데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지금 올해 포텐이 터진 케이스인데 최소한 향후 한 5년 정도는 그럼요. 예, 아메리칸 리그 계속 싸이 영상 후보에 네. 예, 좀 언급이 될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디트로이트가 결국에는 올해 이제 포스트에 직접 올라갔고 네. 그런 것도 이제 스쿠버이 이제 많이 이끌었었고 네.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저희가 이제 더 기대가 되는 팀이 됐다 미래가. 그렇죠. 그건 스쿠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맞아요. 네, 데드라인 때 스쿠버의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해서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 나왔었는데 오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고요. 디트로이트도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쿠버를 쭉 지키면서 가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트레이드 시켰다면은 당연히 포스인 얘기도 없었을 거고. 아,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게 갸우뚱했을 게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선수가 인제 꽃을 피우는데 이런 에이스를 가지고 오히려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지. 게다가 맞습니다. 예. 야수들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쿠버를 트레이드 시켰으면 정말 저는 디트로이트의 프론트의 능력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쿠버이 커리어 초반에 좀 헤맨 게 부상이 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면에 있어서 이제 건강 관리를 앞으로 꾸준히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스쿠버도 디트로이트가 잘 맞아. 디트로이트가 이제 지난 겨울에 완전 네. 최신식으로 바꾸면서 아, 시스템을 그래.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SSW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도입을 했고 스쿠버이 이제 체인지업 그립을 이제 거기 맞춰서 네. 싱커형으로 바꿨잖아. 네. 그게 이제 적중을 하면서 이제 오늘의 스쿠버이 된 건데 다른 팀 갔으면 사실 지금처럼은 이제 뜨겁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 그나마 이제 이 선수가 사실 데뷔할 때는 저는 이 선수가 그때도 공은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 못 가겠구나. 너무 폼이 이렇게 딱딱해서 너무 부드러운 가는 거리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저는 부드럽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데뷔 초창기를 생각하면은 그럼요.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고 그만큼 좋아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상승세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디트로이트는 이번 겨울에 FA 시장에서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좀 다크호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심에 마운드에는 스쿠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제는 네. 이제 케이시 마이즈 이런 선수들이 좀 네. 스쿠버를 뒷받침하는 선수들로 성장을 해줘야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안 아파야 돼. 세 번째 선수는 뭐 인정을 해줘야 되는 선수죠. 그러니까 예. 한편을 부르네. 그렇죠. MVP를 탔었어야 되는데 에런 저지 때문에 어쨌든 음. 이제 밀리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고 되게 역사적인 시즌을 보낸 선수예요. 그럼요. 진짜.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재수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건데 성적 특히 이 선수의 유격수라는 위치를 가면 유격수는 이 선수가 실책수는 적지 않아요. 하지만 수비 잘하죠. 네, 수비 범위가 정말 넓고요. 네. 뭐 수비 지표 DRS나 OAA 전부 다 리그 최상위권이고. 그렇죠. 유격수로 나서는데 30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 안 되지. 이 선수가 지금 리그 최고의 공수 겸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기에 200안타 넘었어요. 그렇죠. 저 타율 1위고 또. 타율 1위죠. 예. 야, 그런 것 자체가 뭐. 는 200안타 치기가 메이저에서 참 어렵잖아요. 예? 저는 사실 네. 이 선수가 좀 올해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던 건 이제 너무 이제 볼을 안 보니까. 공격적이니까. 완전 그냥 너무 치고 공격적이라서. 보는 스타일고 이제 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한테는 유인구 던지면 사실 네. 이게 좀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진짜 본인 가진 능력으로 뛰어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뭐 그쪽에서 지도자들은 이 선수는 약간 레벨이 다르게 보더라고요. 네, 재능을. 네, 다르게 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 선수가 타석에 조금 참을성이 생겼어요. 아직도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워낙 컨택을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잘하니까 사실 이 정도 홈런 치고 이렇게 공격적인 유형 선수가 3할 3푼 때, 야 요즘은 3할 3푼 때 뭐 사실 RIG도 이렇게 못 RIG도,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컨택 뭔가 능력이에요. 그 최근에 메이저리그는 아무래도 툴 플레이어를 워낙 네. 더 좋아하고 이런 네.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딱 그 조지 브레시 지금 진짜 시대에 딱, 맞는 그 선수가 재밌죠.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정도로 뭐 이제 에런 저지가 뭐 타자로서 완성도가 높은 선수긴 하지만 이제 뭐 공수주를 따졌을 때는 네. 바비트가 훨씬 더 이제 좀 위지 않나. 이 선수도 저는 50-50까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근데 40-40까지는 갈 수 있죠. 수 해볼 만하죠. 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선수 보면서 제가 늙었다는 걸 느낀 게 죄송합니다. 제가 뭐 지금 자폭을 하는 건데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MLB를 보고 해설 일을 하기 전에도 2세 선수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베리 네. 본즈, 네. 뭐 켄 그리피 주니어, 시니어 다 봤었는데 그쵸, 그쵸. 사실 제가 그 아버지 때는 기록으로 본 거지 기록 필름 이런 거로 찾아본 거지 실제로 선수 뛸 때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세 선수가 등장했죠. 아버지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바비잇을 너무 생생하게 특히 텍사스 있을 때 공만 빨러 막 이렇던 선수가 이제는 이렇게 뛰는 걸 보니까 내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구나. 아버지 때를 내가 직접 못 봤던 사람을 이제는 아버지를 너무 본 사람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게레로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건데 아버지를 훨씬 뛰어넘는 포지션이 달라도 이런 선수가 될 선수가 확실하고 이 선수는 또 리더십에다가 있어요. 예. 또 인간성까지 또 좋다 그래서 투쟁심이 또 있어가지고 네, 저는 네. 그런 거 좋더라고요. 승부욕도 이제 분명히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가 제2의 오타니를 갈 수 있는 물론 뭐 기록적인 부분 뭐 투수를 못하고 이건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선수도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지 정말 지켜볼 만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블 툴 플레이어의 이제 끝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선수가 아닐까. 네. 그리고 분명히 MVP 도전을 또 할 겁니다. 아, 올해는 그렇죠. 이제 저제에게 맡기겠지만 네. 분명히 킨자스텍의 MVP를 한번 이제 안겨줄 수 있는 그렇죠. 선수고. 그렇죠. 저는 올해 이 선수가 그래서 포스트 시즌 경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이길 수 있는 팀에서 뛰었고 본인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계속해서 뭔가 이 목표를 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 새로운 목표가 또 생긴 거죠 이 선수한테는. 사실 뭐 정규 시즌 성적은 브레이크아웃을 확실하게 한 시즌이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포스트 시즌까지 경험이 더해지다 보니까 바비트 주니어는 뭐 더욱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선수가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카우프만 스타디움 안 썼으면 이미 뭐 40-40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했죠. 생각이 듭니다. 세구장 뭐 얘기 뭐 슬슬 나오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새롭게 지어지는 구장은 바비 위트를 위한 구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지 브레디 이후에 팀에 그만큼 오래 남아있던 슈퍼스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더 귀한 존재고요. 어쨌든 뭐 본인이
그런 좀 이렇게 대형 스타, 슈퍼스타로서 자질을 충분히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MLB를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할 걸 기대를 하면서 이 선수는 뭐 현재이자 미래인 스타 3명을 한번 꼽아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순서입니다. 감독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름을 꼽지 않았어요. 이름 안 꼽았습니다. 안 꼽았는데 일단 뭐 우승 감독. 감독 이꼴 로봇 아니겠습니까? 네, 로버츠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로버츠 감독이 올 시즌은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를 보여줬던 포스트 시즌이었죠. 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포스트 시즌의 불펜 운영은 정말 이제 욕이 절로 나오는 그렇죠. 운영들이었는데 올 시즌은 정말 이제 로버츠 감독이 그 어려운 선발진을 이끌고 잘 끌고 맞아요. 가면서 네.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만들어냈고요. 이제 현지에서 중계를 듣다 보니까 존 스몰츠 해설위원도 로버츠 감독이 뭐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요? 이제 우승 반지 몇 개 따낼지는 이제 ESPN 쪽도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이제 다저스가 워낙에 전력이 탄탄한 팀이고 로버츠는 어쨌든 이번 우승을 통해서 더 오랫동안 감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우승 반지 2개째가 끝이 아니라는 게 이제 정론이었었고.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우승 이제 2번 했어요. 네. 명예전당 현재 상태에서 갈 수 있다 없다. 지금은 못 가죠. 지금은 못 가죠. 네. 지금 지금은 정규 시즌 네. 최고 승률 그렇긴 해도 그거는 우승 네. 병력이 좀 더 쌓여야 되지 왜냐면 않나. 보는 시장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근데- 선수들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잘 이끌어가면 정규 시즌 성적 승률이야. 뭐 이제 그 저는 잘 기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앞서 저희가 오타니, 프리먼, 이제 이런 선수들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선수들을 잘 아우르게 만드는 감독이 또 로버츠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도 잘하는 감독이라서 이제 향후에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근데 그래서 원래 이제 덕장의 이미지가 또 강했었던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 이제 뭐 우승을 또 거머쥐면서 지장의 역할. 이제는 좀 약간 그 경기 운영의 묘를 이제 안 게 아닌가. 예. 근데 그때 딱 네. 그 저는 트라이넨 그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꿀 줄 알았잖아요, 다들 이제. 근데 어. 이제 딱 그 본인에게 맡기는 거 보고 예전 같으면 바로 네. 바꿨죠. 아 로스가 많이 달라졌다.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그 아우라가 생겼다. 이건 여유도 생겼고, 그러니까 딱 그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선발진에 워낙 부상이 많아서 그렇죠. 네. 시즌 중에도 많은 불펜 경기를 치렀어야 됐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노하우가 쌓인 게 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 이번 포스트를 통해서 불펜을 쓰는데 선수들을 그 쓰는 상황을 되게 다양하게 거기 맞춰서 쓰는 걸 보고 맞아요. 거기서 좀 많이 여러분 제가 로봇처럼 얼마 지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 박수를 이번에 보냈어요. 보낼 수밖에 없었고 제가 왜 명예전당 얘기 물어봤냐면 실제로 감독 중에서 그 메이저리의 수많은 감독들 중에서 과거 감독들이 포함해서입니다. 복수로 월드 시리즈 우승한 감독이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죠. 별로 네. 없어요. 현역도 지금 이번에 다시 모치 뭐 4번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복귀한 이제 프랭코나 감독 그렇죠. 예. 말고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는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드물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는데 정말 다저스란 팀에 있고 또 이런 또 본인이 정말 감독 맡은 지 이렇게 10년이 넘어서 드디어 뭔가 좀 이렇게 해안을 보였는데 이게 해안인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할 수 없이 하다가 보니까 이게 됐다는 건지 내년 시즌을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꼭 우승해서가 맛이 아니라 어쨌든 로버츠 감독은 올해 그동안 그렇게 많은 욕을 얻어먹고 귓딱지를 수도 없이 뛰었을 텐데 어쨌든 올해만큼은 뭐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야구를 잘 아는 분이지만 그럼요.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프리뷰 할 때 무슨 네. 말을 했냐면 일단 과신하면 안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우승이 로버츠 감독의 자만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선수들은 밑에 내년 시즌에 본인은 믿지 말아야 된다. 끊임없이 의심해라.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때 그러니까 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어쨌든 결과로서 증명을 했으니까. 그럼 일단 월드 시리즈 우승을 통해서 두 분은 올 시즌 최고의 감독은 로버츠 감독이냐 생각하세요? 저는 로버츠라 저는 로버츠 생각해요. 감독이 예. 올 시즌 올해는 최고의 감독이다. 왜냐면 예. 정규 시즌 승률 1위였고 월드 시리즈 우승 만들어냈고 그렇게 따지면 이건 통합 우승이라는 건데 예. 로버츠 감독을 따라갈 수 있는 감독이 있을까 싶어요. 물론 뭐 이제 감독상이라는 건 이전 시즌 대비해서 더 많은 맞아요, 승리를 챙기고 맞아요. 전력 대비 예, 더 예. 많은 성적을 거둔 이제 인물에게 주는 건데 로버츠 감독이 뭐 최고의 전략을 이끄는 감독이라 하더라도 그게 꼭 최고의 결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감독 영향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월드 시리즈 보면은
합독 팀들이 올라와가지고 월드 시리즈 붙은 아, 적도 없었고 그렇게 그럼요. 우승을 만든 감독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팀을 이끌고 또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했다는 것도 이제 로버츠 감독이 충분히 인정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또 쌓인 그 불신의 골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도 물론 내년도도 이제 다저스가 올해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많이 또 보강을 그렇죠,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럴 때도 이제 로버츠 감독이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한번 좀 더 지켜보고 싶고 그러면 로버츠 감독을 제외하고 두 분이 올 시즌 난 이 감독에 많이 좀 눈길을 갔어 이런 분들 한 번씩 꼽아 주시죠. 저는 스티브 보트 감독 감독상 후보죠. 네. 감독상 후보고 지금 클리브랜드에서 워낙 이제 젊은 선수들도 많은 상황에서 본인 자체도 경험이 없는 젊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팀을 정말 잘 이끌었다. 네, 네. 형님 리더십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젊은 선수들이 이제 자기를 따를 수 있게 네네. 이제 만들어냈고 그리고 저는 일단 이 감독이 욕심을 안 냈다는 거 그리고 선수로서 가장 최근에 뛰었던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이제 안 했다는 거. 감독으로서 이미 준비된 감독이라는 평가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왜 말이 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보트 감독의 그 리더십은 확실했다. 네. 네, 그런 점이 이제 클리브랜드와의 지금 팀 칼라와 되게 맞아 떨어졌다. 젊은 선수들에게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근데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의 그런 전략 전술적인 부분에서 크게 느낀 건 없어요. 힘이 좀 희미하죠. 그 네. 포스트 네, 시즌에서 보여준 모습은 너무 좀 조급한 모습이 많이 저도요. 나오더라고요. 초반에 정규 막 시즌하고 다르더라고요. 대타 작전 너무 빨리 쓰고 예, 하다 보니까 예, 맞아요. 그런 점은 좀 조급함이 느껴졌는데 뭐 로버츠? 그런 건 옛날에 아직까지 경험이 안 과거의 쌓이다 로버츠.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첫 해였으니까 하지만 그렇죠, 충분한 그렇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 시즌도 이제 이분이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클리브랜드도 좀 기대를 뛰어넘은 팀으로서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잘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느냐 사실은 뭐 정말 그 MLB 오리지널 팀 중에서 지금 가장 오랫동안 우승 못 하고 있는 팀이 클리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결국은 그런 한을 풀어야 되는 그 프랭코나 감독도 결국 못 풀고 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갈 수 있을지 하지만 보틀 감독도 저는 아메리칸 리그 감독 중에서는 가장 좀 주목할 그런 감독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클리브랜드가 애당초에 뭐 호세 라미스 빼고는 스타가 없잖아요. 예. 프라이가 이제 포수도 했고 외야수도 했는데 이제 보트 감독이 딱 그런 위치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백업 선수들의 그 어떤 그 감정을 엄청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그런 게 있었고, 네. 뭐 아까 형님 리더십 했지만 이제 그것 자체가 얼마나 선수들이 이제 그 거리감이 없는지 감독하고 그렇죠. 이게 되게 저기 중요한 거죠. 사진에 아비부자가 써 있네요. 네. 마치 어디요? 저기. 진짜네.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아비부자구나. 네. 그리고 이제 보트 감독에게 맥주를 뿌리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나는 그 다르게 저기 다가오는데. 그 노동 혁명 같은 거 같은 거나 타고 이거 해놨나? 그랬더니 아비부자군요. 근데 이제 예.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이제 그럼요. 그 단기전에서의 어떤 본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전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머피 감독 뭐 저희가 이제 네. 일부에서도 머피 감독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는 머피 감독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보트 감독엔 그런 걸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머피 감독은 정말 노련하게 운영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 머피 감독을 상당히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멘도사입니다. 멘도사. 뉴욕 매츠라는 팀이 이제 부담이 분명히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부에서 이제 성재호 선배께서 이제 워낙에 또 감독도 벨트란이 이제 왔었어야 되는데 못 갔고 되게 많이 그런 좀 예. 파도가 많이 쳤던 맞아요. 팀인데 예. 매치 사실 올해 크게 기대 안 했지만 이제 초반에 또 흔들린 게 있었고 근데 그게 본인의 어떤 그 시행착오를 인정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린도라든지 리모가 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는 감독도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팀 분위기 자체가 하나가 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강조했던 게 가족이에요. 이제 우리는 맞아요. 가족이 돼야 한다. 예, 하나가 돼야 한다. 이런 거 되게 엄청 매체에 강조했는데 필요한 예,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OMG라든지 그리마스라든지 그런 토템들이 어쨌든 이 멘도사가 만들어 놓은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리고 매치는 시즌 막판에 그 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빡빡했죠. 네. 정말 이렇게 갔다 빡셌죠. 했다 갔다 다시 이렇게 갔다. 되게 오랜만에 16일 만에 그렇죠. 이제 시티필드에 돌아오게 됐었고 이제 그런 런던도 갔었잖아요. 이제 그런 맞아요. 정신력을 이제 통해서 체력적인 부분을 이겨내야 되는 팀이었는데 저는 그러면 멘도사 감독의 어떤 그 통솔력 그런 지도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더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이제 이런 감독이 있고
오히려 이 뭐- 감독 네.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쉴트 감독. 실제 감독 뭐 저도 네. 복귀한 시즌인데 난 무난했다. 잘했다. 예, 무난했다. 네. 근데 과거에 세인트루이스 감독할 때하고 좀 달라진 점 혹시 느끼셨나요? 저는 실태 감독이 네. 세인트루이스 시절에는 본인이 개입하려는 네. 게 꽤 많았다라고 생각을 아, 했는데 그래요? 지금 네. 샌디고 와서는 좀 그게 좀 덜해졌다. 나도 반대였어. 나도 그래요? 반대인데요. 그래요? 네, 내가 저는 잘못 반대로. 봤나? 실제는 오히려 센트리에서 그 충돌해서 나간 게 그것 때문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 당시에 몰리나 비롯하고 뭐 웨이나트 맞아요. 예. 선수들 간의 리더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이분이 물론 그때 감독상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MLB 경험 전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네. 맞아요. 들어온 네. 거잖아요. 들어와서 약간의 그런 슈퍼스타들의 기에 눌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 그냥 순리대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저는 올해 벌써 몇 번 제가 입중계도 그렇고 서울시리즈부터 그걸 느꼈었는데 아니 독해진 거예요. 좀 그 휘어 잡으려고 하는 것. 네, 그리고 교체하는 맞아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게 와 세인트루 물론 뭐 팀이 다르고 선수의 개성이 다르니까 이해됩니다만 너무 다르게 해서 와 이 사람 진짜 독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 차례 저도 들었었거든요.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좀 이제 떠밀려듯이 이제 경기 네. 운영을 했는데 이번엔 이제 본인이 주도하더라고. 되게 주도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했고 네. 그게 이제 제가 멜빈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전이 멜빈하고 비교하다 보니 이게 확 드러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는 분명히 좀 이제 본인 고집을 보여주고 있다. 이 팀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느꼈던 건 세인트루이스 부임 초반에 네. 구루 플레이 같은 거에 아, 있어서 네. 실제 감독이 뭔가 좀 작전도 많이 걸고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때 개입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세인디에고 와서는 뭐 나름 준수한 시즌 잘했죠. 보냈다. 예, 저는 이제 감독상을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받긴 했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사실. 맞아요. 예, 예.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이렇게 좀 그전 좀 감독이 워낙 못하다 네. 보니까 좀 받은 무색무취였는데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실트가 샌디에고 와서는 본인 색깔은 분명히 드러냈다. 저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아까 또 멜빈 감독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멜빈 감독이 샌디에고 사령탑을 맡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뭐 초짜 감독도 아니고 또 여러 팀에서 오랫동안의 감독 경험 쌓았는데 제가 샌디에고 이 사람이 감독하면 처음 느낀 게 와 이 사람 진짜 쫄쫄이타네. 예. 되게 막 성적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맞아요. 예. 뭔가 보여준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슈트 감독이 와서 슈트 감독이 그런 걸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 하는 스타일 보고 우리가 아는 프레럴 단장 이 사장도 이 사람도 자기가 프레셔를 지금 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돈은 써놨고 그렇죠. 지난 네. 오프시즌은 쉬었습니다만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도 그때서 경질설도 많이 돌았었고 하면서 아 이런 분위기가 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샌디에고 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 그렇게 사실 오클랜드에 그러니까 멜빈 감독이 있었을 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은 양해를 구하고 데려온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럴 단장과 나중에 사이가 멜빈 감독이 거의 안 좋았죠. 네. 엄청 안 안부 다칠 좋았죠. 정도였었잖아요. 근데 쉴트 감독하고는 되게 합이 잘 맞는다라고 네. 느꼈는데 공감대로 전 느낀 건 뭐냐면 쉴트 감독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뭐 전면으로 나선 적은 감독 시절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세인트루이스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나올 때 좀 섭섭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샌디에고 뭔가 자기 감독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되고 또 프레럴 단장도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는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2번 나갔습니다만은 결국 샌디에고도 목표는 우승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승을 못했고 재작년에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결국 다저스에게 막혔고 또 그 다저스가 우승까지 갔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레럴 단장이 아무래도 이 사령탑에게는 어느 정도의 프레셔를 안 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슐티 감독이 프렐러 밑에서 슈퍼바이저를 또 했죠. 오래 네, 했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좋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예. 앞서 이제 몰리나랑 웨인라이트 이런 선수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선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물론 좀 주눅든 것도 있지만 네. 그런 슈퍼스타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슐티 감독이 어느 정도 그때 좀 배웠다. 근데 멜빈 감독은 사실 오클랜드나 뭐 애리조나 이런 데 보면은 사실 그렇게 뭐 슈퍼스타랑 같이 뛰어본 감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마차도 타티스 이런 선수들을 제어하는데 실패를 많이 했고 거기다가 이제 빅마켓으로 오면서 그런 거에 적응을 잘 못한 느낌이 있는데 뭐 실트 감독은 세인트루이스도 뭐 빅마켓까지는 아니지만 뭐 전통 있는 팀이고 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발현이 되지 그냥 않았었나. 이제 현장에서 한 걸음 이제 떨어져서 이제 본 그 시간들이 경험이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샌드백이라는 팀도 잘 알게 됐고.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게 슐트 감독 서울시에 와서 인터뷰할 때 물론 이제 교과서적인 답이 나올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세인트루이스 감독할 때 거기는 이제 확실한 코어들이 있어서 좀 그런 거에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의식한 이건 샌디에고가 되게 케미가 안 좋다. 리더가 없다. 이런 직업이 계속 있잖아요. 계속 있기 때문에 샌디에고는 저는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저는 그때 그게 솔직히 뭐 기대한 대답도 물론 아니었습니다만 약간 그냥 네가 뭐 속사는 걸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도 스타가 많다. 제가 질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스타가 많다. 마차도도 있고 타케스도 있고 스타가 있는 것과 리더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없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센트리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오히려 그런 이 웨인라이트, 몰리나 뭐 카펜터 이런 선수한테 약간 눌린 듯한 그런 인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뭐 아까 초반에도 그렇고 좀 전 독하게 보인 게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좀 팀을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에 끌려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프렐러하고 사전에 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분명히 있죠. 프렐러하고 멜빈 네.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감독으로서 이 본인한테 어디까지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네, 네, 네. 아마 그런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감독으로서 더 이제 본인의 색깔을 드러낸 팀은 샌디고는 맞다. 세인트루이스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 감독은 내년에 충분히 샌디고 이끌어도 잘 괜찮지 않을까. 네. 네, 저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샌디에고도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더 독해진 실트 감독이 내년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근데 거기서 너무 또 선을 나가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죠. 부담이 이게 될 수는 생기니까 있어요. 네.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 얘기할 네. 거는 은퇴해서 다시 돌아온 프랭코나 감독입니다. 신시내티. 네. 어떨 것 같으세요, 프랭코나 감독? 뭐 프랭코나 감독이 뭐 나이가 많긴 하지만 워낙 또 앞서 칼 윌리스 투수 코치 얘기했듯이 그런 신식 문물 같은 거에 또 잘 받아들이는 감독이고 네. 또 선수들과의 케미스트리가 워낙 또 좋은 감독이잖아요. 네, 그런 네. 면에 있어서 신시내티에서의 성적도 기대가 됩니다. 또 신시내티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젊은 팀이다 보니까 네. 또 프랭코나 감독도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는 있는데 클리브랜드 말년에 너무 아팠어요. 아 그렇죠. 네, 건강이 그러니까 안 좋아서. 빠져 있는 그 네. 공백기가 굉장히 분명히 좀 치명적인 게 있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좀 이제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그 점은 저는 이제 보치 감독하고 자꾸 대비가 되는데 보치 감독도 마찬가지였고 베이커 감독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이제 프랭코나 감독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드 보이스를 다시 부르는 이유는 베이커 감독의 성공 그리고 보치 감독의 그렇죠, 성공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 그러니까 젊은 감독 보트 감독 같이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승의 맛도 봤었고 이러면서 그 클리브랜드 사실 감독 시절에는 클리브랜드가 뭐 비싼 FA 선수를 영입해주고 이렇게 한 팀이 아니니까 실컷 좋건 간에 젊은 선수 계속 상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적인 측면을 높게 본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신시내티 성공하실 것 같습니까? 당장 뭐 어떠세요? 포스트 시즌 가는 거는 신시내티도 좀 이제 힘들 거라고 보고. 근데 네. 저는 이 뭐 베이커, 보치 그리고 프랑코나. 네.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이제 뉴스쿨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올드 스쿨 이제 데뷔된 뉴스쿨이 있었는데 그 뭐 케빈 캐시라든지 네. 뭐 발달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그 감독들의 한계를 본 것 같아. 구단에서는. 그냥 분명히 이 올드 스쿨 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다시 이제 프랑코나도 이제 현역으로 복귀를 하는 건데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뉴스쿨 감독들이 다 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감독들도 이제 이 올드스쿨 감독들을 보면서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상충 그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또 새로운 유형의 감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저도 프랭코나 감독은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뭐 젊은 선수들을 앞서 성장한 말씀해주신 대로 선수겠죠. 예. 이끌었던 경험도 있고 일단 외부적으로도 지금 중부지구의 다른 팀들이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하고 감독으로 보면 해볼만하지 뭐. 뭐 뭐 감독으로 카운셀이 뭐. 이제 컵스긴 한데. 뭐. 네. 뭐 전체적으로 전력만 봐도 뭐 신시내티가 뭐 다커스 정도는 충분히 될 수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프랭코나 감독의 지도력이 발휘가 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건 좀 번외인데 화이삭스가
프랭코나 같은 감독을 데려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전드급 감독이 오면 선수들이 느끼는 게 있지. 그러니까 신시내치도 분명히 우리가 내년에는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프랑코나 감독 데려간 거는 뭐 저도 네. 이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 성공의 가능성을 더 높게 봐요. 높게 보는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아까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깜짝 놀랐는데 좀 얘기는 결은 달랐습니다. 신시내티의 최악은 토니 라루사 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네.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네, 건강 자는 거 이런 거 아닌데 건강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벤치 코치한테 이걸 또 준다든가 그러니까 여기 온 이제 대신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데리고 온 보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가장 큰 게 라루사 감독도 뭐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에는 뭐 그렇게 젊은 팀도 엄청 맡고 맞죠. 했는데 연기가 근데 엄청 넘쳤죠. 네, 근데 이제 프랭코나 일단 뭐 보치 감독이나 베이커 감독으로 인해서 그런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되면서 이제 프랭코나 감독에게 새로운 기대를 할 텐데 어쨌든 내년 시즌 가장 좀 이제 저희가 주목할 팀 중에 하나가 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좀 중부 팀들이 네.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안 좋은 쪽에 네. 너무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한게 아니라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뭐 클리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가 최약체지구로 했습니다만 그렇죠. 올해 디트로이트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도 프랭크란 감독이 있고 카운세 감독이 와 있고 하면서 또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치고 올라올지 한번 재밌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저희가 이제 2부를 하면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일단 2부에 걸쳐서 얘기를 오늘 마쳤어요. 그리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